진심이시옵니까? 진심이요.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맞이할 것이오. 분노의 과속에 결국 말에서 떨어진 현종. 상태가 어떠신가? 위중하시옵니다. 얼마나? 맥이 위태롭고 호흡이 가쁘시옵니다. 피를 계속 토하시는데 그것이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찌른 것인지 삼키신 피가 넘어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사실 수 있는가?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앞으로 서너 시즌이 고비일 것 같사옵니다. 자, 갑시다. 상공, 큰일 났습니다. 폐하께서 낙마하셨습니다. 낙마라니? 상공을 만나시고 궁굴로 돌아가시다가 말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곧장 걸로 달려가는 강감찬.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폐하는 어떠신가? 폐하를 뵈야겠네. 진정하십시오, 강공. 이보게 만두십시오. 공에 들어가서 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공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공에 대한 노염을 주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란 말입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그게 어쩌면 폐하께서 공께 내리는 마지막 명이 될 겁니다. 겨우 개경을 떠나는 강감찬. 그럼 얼마나 위중하신 겁니까? 몹시 위중하시다. 생사를 단언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현종이 깨어나길 간절히 빌고 있었죠.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 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나는 자네가 아예 가문을 등진 줄 알았네. 가문을 등지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워낙에 나란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인지라 문중의 경조사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뿐이옵니다. 그럼 자네라도 챙겼어야 할 것 아닌가? 부부가 어쩜 그리 닮았는가? 그만들 하시게. 일이 찾아왔으니 된 것 아닌가? 나란 일은 어찌하고 왔는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났사옵니다. 성상폐하께서 자네를 그리 극진히 아끼신다고 들었네만. 그 요즘 폐하께서 우리 호족들을 전부 발 아래 두시려 한다고 들었네만. 혹 그 때문인가? 예, 제가 폐하의 뜻을 가로막았사옵니다. 그래. 그럼 아주 잘했구먼. 강감찬은 굳이 이곳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음 편히 쉬게나. 다시 가문으로 돌아온 걸 환영하네.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긴 현종. 다행히 상태가 나아지셨사옵니다. 정말인가? 예, 아직 안심하긴 이르옵니다만 일단은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사옵니다. 출혈도 멎었고 맥과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사옵니다. 이대로 호전되신다면 차차 의식도 회복하실 것이옵니다. 원정아우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왜 그러시옵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소. 폐하께서 깨어나시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 놓아야겠소. 무슨 일로 모이자고 하셨습니까? 폐하께서 국사를 돌보실 수 없는 상황이니 이제 우리 재상들이 나서서 조정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모이자고 했소. 우선은 거란의 재침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니 그것부터 논의하십시다. 예부에는 사신을 보낼 준비를 하라 전하고 서북면엔 행영도 통사를 파견하여 군사들을 살피게 합시다. 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경 이남에도 관리를 파견하여 민심을 살피게 하는 것이 좋겠소. 그러시죠. 그럼 제가 적임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황후 전하께서는 우리 재상들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만 현종의 사람들을 고래서 쫓아냅니다. 경희 폐하의 몽진길에도 함께하였으니 개경이남의 실상을 잘 아시지 않소. 허니 가서 지난 전란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잘 다독여 주시오. 그런 일이라면 절도사들에게 맡겨도 될 것이옵니다. 폐하께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신 터에 몇 안 되는 재상들이 자리를 비우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사옵니다. 그건 걱정 마시오. 남은 재상들이 경의 목까지 나눠 맡을 거요. 이 황후도 힘을 보탤 거고요. 다녀와 주시오. 개경의 일은 다른 재상들과 나한테 맡기시고요. 폐하를 따르는 재상들을 모두 개경 밖으로 내쫓고 있는 겁니다. 형부신랑을 목표로 삼을 겁니다. 공이 형부신랑을 지켜주십시오. 예?
제가요? 예. 형부신랑을 지켜야 폐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부씨랑 김은부는 속히 나와 명을 받으시오. 현중의 사람을 거래서 비우고 김은부를 노리는 원정왕후. 판결을 내리는 일은 폐하의 권한이옵니다. 국문을 가하는 것도 폐하의 명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오? 모든 신하들 앞에서 형부신랑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놓는 것이옵니다. 장차 폐하께서 깨어나셨을 때에도 그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신문하겠소. 그건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재상들이 동의한다면 문제될 건 없을 거요. 그럴 순 없습니다. 폐하께서 엄연히 살아계시고 삼성과 육부가 모두 건재합니다. 헌데 어찌하여 황후전하께서 직접 등전해 드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상들의 동의를 구하고 계신 것 아니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공, 내사시랑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재상들의 권리를 수호하시겠다던 분이 어찌 황후전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중심을 잃으셨습니까? 영공은 한 번도 정도를 벗어난 적이 없던 분입니다. 찬동이든 반대든 늘 폐하의 면전에서 당당하게 고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남색에 빠져 지내시는 혼군을 일깨웠습니까? 전란을 키우기만 하시는 어린 군주를 꺾었습니까? 정직하기만 한 신하가 군주에겐 가장 쉬운 신하입니다. 폐하께서도 이젠 신하들의 무서움을 아셔야 합니다. 신하들과 타협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군의 길로 가실 겁니다. 한편 박진 역시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죠. 아무리 몰감이도 준비해 놓지 않고 사냥감을 몰아들였겠사옵니까? 경계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영공을 도우려는 것뿐이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랴. 어린 시절 어머님이 내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 네가 태어난 날 밤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커다란 불덩이가 무섭게 곤두박질 치더니 한순간에 뜨거운 온기만 남기고 사라졌다. 어머니는 늘 내게 말씀하셨어. 넌 장차 큰 사람이 될 거다. 나라를 구하는 큰 인물이 될 거다. 근데 난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었어. 과거 시험도 30이 넘어서 겨우 합격했지요. 그리고는 줄곧 외방으로만 떠돌았어. 그래서 그렇게 뭐가 났던 거요? 가슴에 품은 꿈은 이만한데 현실은 요만해서요. 부끄럽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소. 그러다 폐하를 만난 거요. 이 못난 신하에게도 기꺼이 큰일을 맡겨주시는 분을 말이요. 근데 그런 분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말았어. 그리고 폐하께서는 그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오. 폐하께서 이대로 승하하신다면 그건 다 내 탓이오. 이 못난 신하가 폐하를 죽음으로 내몬 거. 그리 되지 않으실 거요. 살아나실 겁니다. 죄책감이 괴로웠던 강감찬. 황후 전하 납시오. 형부신랑을 탄핵한 소에 대하여 논의한다기에 재상들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정전에 들었소. 폐하께서 사경을 헤매도록 만든 일의 시초가 바로 그 소요. 하여 이 황후가 직접 그 죄의 유무를 엄중히 살피려 하는 것이니 형들 모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기 바라오. 본격적으로 김은부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공주의 호장들과 그 친인척의 아들 31가 모두 징발해서 빠져 있었사옵니다. 징발에서 빠진 사유가 뭐라 적혀 있었는가? 모두 병이 들고 몸을 다쳐
전투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 적혀 있었사옵니다. 하나, 형부에서 공주의 관리를 내려보내 알아보니 모두 사실무근이었사옵니다. 전란 중에도 그들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것을 본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옵니다. 분명 형부 신랑이 호장들과 결탁하여 고의로 저지른 일임이 틀림없사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사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 무슨 말이오? 하나를 눈 감아주는 대신 열을 얻고자 했사옵니다. 그때 김원부의 변호를 나선 장현우. 호족들의 실상을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옵니다. 호장들의 위세가 워낙 드세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엄중하게 감찰을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명의 절도사들 중에서 군사를 가장 잘 징발한 사람이 바로 공주 절도사입니다. 징발률이 100분의 97을 넘는 절도사는 바로 공주 절도사뿐이 없단 말씀입니다. 전하, 공주 절도사는 더 많은 군사를 징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호장들과 타협을 한 것이옵니다. 호족들의 횡포와 만행은 직접 겪어보셔서 잘 아시지 않사옵니까? 형부신랑은 고려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타협인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타협인지 어찌 아시오? 공주의 호장들까지 미리 포섭해 두었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허나 저희가 먼저 청한 일은 결코 아니옵니다. 공주 절도사가 저희들한테 먼저 강요한 것이옵니다. 저희들의 아들을 징발해서 빼줄 테니 대가를 바치라 했사옵니다. 강감차에 찾아온 최양. 폐하는 어떠십니까?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만 아직 깨어나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사실 깨어나신 다음이 더 걱정이요. 조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황후전하께서 내사신랑을 앞세워서 폐하를 꽁꽁 묶고 계십니다. 중추사는 남쪽으로 보내고 참지정사는 서북면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부신랑을 논지하고 계십니다. 공이 올린 탄핵 상서를 살펴보신다는 명분으로요. 그건 폐하께서 처리하실 일입니다. 황후전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닙니다. 헌대도 하고 계십니다. 형부신랑이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인이라는 걸 명명백백히 해놓으시려는 거지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칠수록 더욱더 옥죄시겠지요. 호장들이 징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겁박하여 절도사가 할 수 없이 행한 일이옵니다. 결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니옵니다. 오장들이 그 대가로 자식 하나의 은 10냥씩을 바쳤다 했다. 아니옵니다. 절도사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사옵니다. 찾았습니다. 모르옵니다. 그건 저희 집에 있던 것이 아니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모르옵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 죄인처럼 앉혀두었죠. 모두를 올가매고 모두를 발가벗길 겁니다. 형부신랑이 무너질 때까지 말입니다. 네 아비가 폐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널 갖다 바쳤다는 게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공주 절도사가 딸을 팔아 조정에 입성했다는 걸 온 고려가 알고 있다. 제가 폐하의 침소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옵니다. 허나 그건 제 스스로가 청하여 한 일이옵니다. 네가 폐하의 침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네 아비의 앞길이 열린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오라. 그럼 네 눈엔 폐하께서 그리 여색을 탐하시는 분으로 보인 것이냐? 반반한 여식 하나 갖다 바치면 그 대가로 높은 벼슬을 하사하실 분으로 보인 것이냐? 그게 아니오라. 그럼 왜 들어간 것이냐? 폐하의 침소에 들어가 아비의 앞길을 열어주려 했다면서 정작 폐하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가 지금 이 황후를 능멸하는구나. 감히 내 앞에서 말장난을 치며 날 우롱하는구나. 아니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럼 왜 들어간 것이냐? 어서 나를 납득시켜 보거라. 전하. 어서! 그때 정신이 돌아온 현종. 폐하, 정신이 드시옵니까? 솔직히 말해보거라. 네 욕심이었느냐? 폐하의 품에 안긴 여인이 되고 싶었느냐? 그 위세를 누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냐? 가는 곳마다 폐하를 들먹이며 귀한 여인으로 대접받고 싶었던 것이냐? 그만하시옵소서. 다 소신이 시킨 일이옵니다. 아버지. 소신이 딸을 팔아 폐하의 총애를 얻었사옵니다.
호장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사리사욕을 채워 국법을 문란케 하였사옵니다. 아버지! 결국 패배를 인정해버린 김은부. 죄인이 모든 것을 자백했어. 이제 그만 봐시오. 예, 전하. 황후, 지금 뭐 하시는 거요? 황후! 당장 나가시오. 폐하, 저는 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황제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황제의 뜻을 따르던 재상들을 쫓아내고 황후와 작당하여 형부신랑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이건 반역이오. 정사를 돌보았을 뿐이옵니다. 뭐야? 국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황후전하와 신하들이 힘을 합쳤을 뿐이옵니다. 내 사실랑 폐하, 죄인이 모든 것을 자백했사옵니다. 김은부에게 죗값을 물리란 신하들. 그만하라 하지 않소! 폐하! 잘 들으시오. 난 이미 전란 중에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기로 했소. 형부신랑의 죄도 전란 중에 일어난 일이오. 아니, 더는 그 죄를 묻지 마시오. 김은부는 전장에서 마주친 적군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옵니다. 화평한 후방에서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저지른 것이옵니다. 이런 죄까지 용서하신다면 그건 관용이 아니라 폐하의 만용이시옵니다. 그럼에도 현종의 뜻은 굽힐 수 없었지만 온 거리 현종의 뜻의 반기를 들고 있었죠. 그 사이 강감찬은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전 한리막사 승지 강감찬이 폐하께 올리는 서한이옵니다. 한 번만 읽어주셔달라고 간청했사옵니다. 형부신랑을 구할 방법이 있다 하옵니다. 그리고 걸로 들어오는 김은부의 딸. 폐하, 어서 오시오. 진심이시옵니까? 진심이오.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맞이할 것이오. 이것이 현종의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이제 형부신랑의 탄핵 상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소. 형부신랑이 국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오. 허나 예로부터 그 죄를 묻지 않거나 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소. 주례의 발벽과 예기의 형불상대부가 바로 그 근거이옵니다. 그 중에서도 의치는 황제에게 반역한 죄가 아니고서는 황제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사옵니다. 그것을 논거로 형부신랑을 구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형부신랑 김은부의 여식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것이오. 이제 형부신랑은 황제의 장인이자 황실의 의친이요, 황제에게 반역한 죄가 아니고서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이에 근거하여 나는 형부신랑 김은부의 죄를 모두 사하겠소.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증명한 현종. 내가 왜 경을 따로 불렀는지 아시오? 예, 짐작하옵니다. 내가 아는 경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었소. 황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옵니다. 황제도 사람이옵니다. 그 완벽하지 못한 존재가 너무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옵니다. 호족의 견제가 사라지면 황제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백성들은 자신들의 황제가 그저 성군이시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걸 막으려 했던 것이옵니다. 그 목표가 너무도 절실하여 온갖 비열한 수단마저 모두 동원하여 싸웁니다. 죽이시옵소서. 살려두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폐하의 앞길을 막을 것이옵니다. 그만 나가보시오. 폐하, 경을 계속 내 곁에 두겠소. 허니 앞으로도 날 끝없이 질책하고 견제하시오. 그리하여 꼭
날 성군으로 만들어 주시오. 단 이제부턴 정도만을 걸으시오. 그게 경에게 어울리는 길이오. 지금 무슨 일을 벌이시는 겁니까? 고작 형부시랑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그 천한 아이를 아내로 맞이하신단 말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황후 못지않게 기품 있는 사람이오. 영악한 아이일 뿐입니다. 황제의 품에 안긴 여인이라는 위세를 얻으려고 자청하여 폐하의 침소에 들어간 아이입니다. 그런 적 없소. 그것이 굴레가 될 거란 걸 잘 알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려 했을 뿐이오. 전 그 아이를 거두고 싶으시다면 거두십시오. 첩을 들이시는 건 폐하의 권한이옵니다. 허나 황비로 책봉할 수는 없습니다. 황후나 황비가 될 수 있는 건 황실의 용손뿐이옵니다. 그것이 황실의 법도이옵니다. 나는 황제요. 황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용손이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요. 황후도 마찬가지였어. 황후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는 황후도 이제 황실이 아니라 이 고려를 위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소. 황후와 나는 이제 가는 길이 달라졌어. 지금 황후가 지키려는 것들은 모두 내가 깨려는 것들이요. 제발 가시오. 황후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겹소. 황후를 더 미워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소. 그렇게 원정왕후를 뒤로 한 채 김씨의 침소에 들려던 그때 못 가시옵니다. 황비, 황후 전하는 누가 뭐래도 오로지 폐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 분을 어찌 이리 잔인하게 짓밟으시옵니까? 그만 비키시오. 제발 황후 전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부인, 폐하께서 오셨사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아니옵니다. 앉으시옵소서. 절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비를 살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구해야 할 사람이었어. 거두어야 하기에 거두시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절 원하시옵니까? 고려시 플러팅에 당황했는죠. 미안하오. 저는 이걸로 됐사옵니다. 제 아비의 목숨을 구하였고 이렇게 폐하의 아내로 불리게 됐사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 황비로 책봉하시겠다는 말씀도 거두시옵소서. 그럴 순 없소. 그건 부인이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요. 저는 용손이 아니옵니다. 한 번도 그런 자를 꿈꾸지 않았사옵니다. 저는 다 얻었사옵니다. 정말 더는 필요 없사옵니다. 폐하께서는 황후 전하를 사랑하시옵니다. 아직 다른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아끼시옵니다. 절 황비로 책봉하시어 황후 전하께 상처를 주지 마시옵소서. 그럼 폐하께서도 몹시 괴로우실 것이옵니다. 박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폐하께서는 이번에 그 힘을 보여주신 걸세. 황후와 신하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 놓은 덫을 황제의 힘으로 파괴하신 거지. 너희가 무슨 획책을 하든 난 그것을 깨트릴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하신 걸세. 그런 힘에 맞설 수 있는 신하는 아무도 없어. 김원보는 자신을 구한 것이 강감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읽어보시오. 경이 읽어보아야 할 부분도 있어. 이건 타협이옵니다. 반쪽짜리 개혁이옵니다.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오. 학사승지도 한 발 물러나 경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니 우리도 한 발 물러나 학사승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오. 경도 학사승지도 내가 보기엔 모두 이 고려를 위하는 사람들이오. 나는 이제 두 사람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 황비의 자리를 사양했다는 게 사실인가? 예, 그렇사옵니다. 무슨 이유로 그리했는가? 제 몫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그건 두 분처럼 용손에게만 허락된 자리란 걸 잘 아옵니다. 궁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해야 할 일이 있네. 그건 폐하의 후궁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네. 이제부터 자네에게 상침을 맡길 테니 잘 수행하게. 예, 전하. 본격적으로 걸생활하게 된 김씨. 황비의 자리를 사양하다니 그래도 제 분수는 아는군요. 그게 아니네. 폐하의 마음을 얻었으니 서두를 게 없는 거지.
그 시각 장수 또한 흔들리고 있었죠. 참지정사와 중추사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길래 잠시 영공을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형부시랑은 궁궐을 다시 활보하고 떠났던 재상들은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앞으로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그래서 성곽을 돌아봐야 할 시각에 날 찾아왔단 말이오? 조정의 일이 혼란스러운데 어찌 군영에만 머물겠사옵니까? 그 전에 개경을 지키는 장수들이요. 그런 중책을 맡은 자들이 왜 함부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오? 정사를 논하려거든 정전이 조회에 들었을 때나 논하시오. 그런 때가 아니라면 장군들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하시오. 아무리 내사시랑이라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자가 이렇게 정사를 돌볼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다 우리 같은 무장들이 목숨 걸고 싸운 덕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됐네, 그만하게. 배신자를 용서했다는 사실은 군영에서 싸우는 장수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폐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무장들이 그렇게 엎드려 빌었는데도 저런 놈을 그냥 살려두시지 않습니까? 겨우 이 정도에서 그치다니. 역시 개경의 털을 잡은 자들한테는 기댈 게 못 되는구나. 그럼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시옵니까? 아무래도 다른 상대를 찾아야 할 것 같구나. 말이 아니라 무력으로 황제를 누를 수 있는 자들 말이다. 강감찬을 찾아가 감사를 전하는 김원부. 폐하께서는 이미 다 잊으셨습니다. 공만 괜찮다면 언제든 개경으로 돌아와도 좋다 하셨습니다. 폐하께 보내신 서한을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세를 거두고 군사들을 징발하는 일을 계속해서 호족들에게 맡기자고 하셨더군요. 대신 안무사란 이름의 관리들을 파견하여 호족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렇소. 처음부터 호족들의 권세를 모두 뺏으려 하면은 극심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우선은 안무사를 파견하여 지방의 경위들이 세를 거두고 군사를 징발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조정의 감시부터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그저 저도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그게 호족들의 권한을 모두 뺏기 위한 전조라는 걸 잘 알 테니까요. 그래도 저항은 덜 할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빼앗겠다면은 한결같이 저항하겠지만 그저 곁에서 들여다만 보겠다고 하면 승복하는 고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안무사를 안착시켜 나가는 거요. 소신은 찬성이옵니다. 서두르다 그르치는 것보다는 천천히라도 이뤄내는 게 나을 것이옵니다. 소신도 그러하옵니다. 언제 전란이 닥칠지 모르니 혼란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할 것 같사옵니다. 소신은 반대이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사옵니까? 여기까지 와서 한 걸음 늦추는 거는 아닌 듯합니다만 안 그렇소 형부시라? 신은 폐하의 뜻에 따르겠사옵니다. 그럼 저도 찬성이옵니다. 그래. 그럼 우선은 안무사를 파견하는 걸로 하겠소. 그리 알고 준비해 주시오. 예, 폐하. 현종을 찾아온 탁사정.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소신이 병부상서의 직을 겸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리 해주길 원하는 거요? 무장들이 절 보는 눈초리가 여전히 따갑사옵니다. 허니 소신에게 그들을 다스릴 권한을 내려주시옵소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경이 감내해야 하오. 예? 경이 지은 죄를 돌아보시오. 경은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열기 위해 대도수 장군을 사지로 내몰았소. 그 때문에 대도수 장군을 비롯하여 수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소. 헌데 경은 고작 무장들의 매서운 눈초리조차 받기 싫다는 거요. 그런 것이 아니오라. 그만 물러가시오. 탁사정은 곧장 목표를 바꿉니다. 날 위해 소를 올리겠다. 그렇사옵니다. 그럼 경이 원하는 건 뭐요? 상장군 기문과 장군 최지를 변방으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리 해주실 수 있사옵니까? 경이 그 일만 이뤄준다면 뭐든 해줄 것이요. 감사합니다. 그럼 물러가겠사옵니다. 저런 자들까지 날 찾아오다니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어졌구나. 강씨 수장은 강감찬에게 부탁하느랍니다. 이 나라의 유력한 가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걸세. 대체 무슨 일로 모이는 것이옵니까? 폐하를 꺾을 방도를 논의하기 위함이지.
실은 일전에도 충주에서 이 일로 여러 호족들이 머리를 맞댄 적이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엔 정말 힘 있는 가문들이 나서야 할 것 같네. 그날 자네도 동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주게. 아무래도 자네가 폐하를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니 좋은 계책이 있을 거라 믿네. 그럼 그리 알고 잘 준비해 주시게. 또다시 황제를 꺾을 생각 중인 호장들. 지방관을 파견하기로 한 일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잠시 미루기로 했어. 대신 75명의 안무사를 각지로 파견하여 민심을 돌보고 지방의 향리들이 전란을 대비하는 것을 도울 것이오. 그간 호족들이 해오던 일들은 그대로 호족들의 손에 맡길 것이니 경들도 이젠 합심하여 날 돕길 바라오. 그때 황제에게 반기를 들어보는 탁사정. 신 우관의대부 탁사정, 충심으로 폐하께 아뢰옵니다. 국법에 정하여진 바에 의하면 황제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인은 사조에 단 한 명의 죄인도 없어야 하옵니다. 허나 지금 궁궐에 들어온 궁인 김씨는 그 아비가 이미 죄인이니 황제의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이에 소신은 궁인 김씨를 즉시 궐 밖으로 내보내고 형부신랑의 죄를 다시 심판할 것을 엎드려 청하는 바이옵니다. 잘 들었소.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이미 끝난 사안이옵니다. 재론할 가치가 없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일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어. 주례의 판력에는 의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군도 있어. 문무관으로 성실히 봉직한 자나 사신으로 공을 세운 자의 죄를 감할 수 있는 것이오. 형부신랑은 공주 절도사로 있으면서 몽진을 떠나온 군주를 성심을 다해 모셨으니 성실히 봉직하며 신하의 도리를 다한 의군이요. 그것으로 죄를 사한다면 그 여식이 폐하의 아내가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우간이대부. 예, 폐하. 이런 소를 올린 이유가 무엇이오?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받았소? 그리 큰 죄를 지어놓고도 경은 왜 속죄하며 살지를 못하시오? 우간이대부. 이제 그만 조정을 떠나시오. 떠나라니요? 소를 올렸다고 신하를 내칠 순 없사옵니다. 무슨 명분으로 저를 내쫓는단 말이시옵니까? 지난 전란 동안 지은 죄는 폐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지 않사옵니까? 순식간에 명분 하나를 만드는 건 황제에게 일도 아니었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황제를 시해하는 일에 적극 동조하였소. 폐하, 그건 오래전에. 이는 명백한 반역이니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오. 폐하. 허나 목숨을 끊어 벌하는 것은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니 차명을 내리지는 않겠소. 대신 죄인 탁사정을 유배에 처하겠소. 폐하. 진종 장군. 예, 폐하. 죄인을 당장 끌어내시오. 예, 폐하. 드디어 눈에 가시였던 탁사정이 사라지고 안무사를 파견할 준비를 마칩니다. 한시도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오. 향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마시오. 경들은 이제 황제의 눈이고 황제의 손발이오. 날 대신하여 백성들을 잘 보살피시오. 그렇게 황제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지만 몇 놈들이냐? 이 고을의 백성들이요. 당장 돌아가시오. 우린 안무사 같은 거 필요 없소. 당장 비키지 못하겠느냐? 나는 폐하의 명으로 왔다. 쫓아내자! 백성들을 앞세워 안무사들을 내쫓는 호족들. 절반이 넘는 안무사가 개경으로 쫓겨왔사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안무사도 5이나 되옵니다. 학사승진은 왜 여태 돌아오지 않는 거요? 폐하를 뵐 면목이 없는 것 같사옵니다. 그 사이 또다시 모이는 호족들. 그래서 언제 끝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쫓아내기만 해서는 황제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허면 어쩌자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오는 안무사는 묵을 베야 합니다. 그건
황제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가문들이 힘을 합하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 호족들입니다. 우린 고려가 서기 이전부터 각자의 영토를 다스려 왔습니다. 죄인이 나타나면 벌하고 도적이 나타나면 물리쳤습니다. 태조대왕도 그런 우리의 힘을 빌려 이 고려를 건국했지요. 헌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를 짓밟으려 한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건 반역이옵니다. 고려는 황제국이옵니다. 호족들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이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잠잡고 있지 못하겠나? 제발 어리석은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지난 전란에 거란군이 어디까지 남아있었는지 아시옵니까? 장화현까지 내려왔사옵니다. 그들이 단 며칠만 더 말을 달렸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고을까지 모두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옵니다. 네 이놈! 닥치지 못하겠느냐? 도적은 한 가문의 힘으로 물리칠 수는 있어도 외적은 나라 없인 막아낼 수 없는 것이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문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그 자명한 이치조차 헤아리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제발 이 불충한 논의를 당장 멈추십시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지금은 온 고려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옵니다. 이놈이! 어서 멈추십시오. 이건 반역입니다. 가문을 등지고 황제의 편에 서버린 강감찬. 대체 왜 그러시옵니까?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어서 안으로 데려가거나! 예! 강공!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강공! 장공! 네 이놈! 이놈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느니라. 지금이라도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빌거라. 그럼 네 목숨만은 살려주마. 전 폐하의 신하이옵니다. 이놈! 내십시오. 그러나 반역엔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이 사만벽상공신 가문을 모욕하는 일이옵니다. 주인님, 관군입니다. 관군이라니? 언제 올지 몰라서 내 건 내가 지키기 위해 직접 행차를 해버린 현종. 과연 현종은 호족들과 단판을 짓고 거란과의 전쟁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레전드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매주 금요일 저와 함께 요약본으로 결말까지 쭉 달려주실 거죠? 저는 다음 주 21화 22화 요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 누셀했습니다.